안구절정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중년 여성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가 많아집니다. 각막염이 생긴다든가 각막 미란, 심지어는 각막 궤양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치료가 될까요? 수술 방법이라든가 완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잘못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씻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국내 최대 각막 이식 수술의 건수를 보유하고 계시고 고 김수환 추계영님의 각막 이식 수술을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안과 전문의 주천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계절도 뭐 춥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이 자꾸 모니터 많이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안구 건조증이 거의 뭐 다반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올 수도 있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뭐 실명까지 온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눈에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안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막 표면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눈은 계속 껌뻑거리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뻑뻑거리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처를 줘서 각막염이 생긴다든가 각막 미란, 심지어는 각막 궤양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반드시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치료가 될까요?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제 눈물약을 쓰면 뭐 맞아요.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사실은 안구건조증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중년 여성 이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중년 여성이 되게 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안구건조증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사실은 안구건조증을 제가 완치시키는 사람은 노벨상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안구건조증의 수술 방법이라든가 완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주면은 좀 이렇게 증세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5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눈물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거, 눈물이 나오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주는 거, 이것이 안약을 쓰는 것이 1단계가 되겠고, 2단계는 이제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거. 이것이 2단계. 3단계는 오메가3가 같은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거 3단계. 4단계는 지방이 잘 나오게 해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피부과 레이저 비슷한 IPL이나 BBL 이런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지방이 잘 나오게 해주는 방법. 5번째는 이제 눈물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주는 펑턴 플러. 요 5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내가 어느 단계에 맞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하면은 증세가 조금 완화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눈물 구멍을 막아주면 그걸 뺄 수도 있나요? 그 막아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막아주는 게 있고 그다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녹아서 없어지는 걸 해서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막아줄 수가 있고요. 물론 막아놔도 나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막는 것도 녹지 않기 때문에 막아놓고 필요하면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단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맨 끝번으로 가서 막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안건조증 진단을 통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레벨이니까 어떻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죠. 정말 그 갱년기 이후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구건조증이 정말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요. 네네. 눈이 시리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 증상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안건조증 증세는 여러 가지 있는데 눈이 뻑뻑하다 그러고 아니면 모래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러고 쉽게 충혈된다 그러고 뭐가 선뻑거린다 그러는데 그 중에 또 증세 중에 하나가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와서 저희가 진단해보고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로 화를 내세요.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무슨 안구가 건조하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에 부족한 눈물이 부족할 때 눈물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눈물이 난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눈물이 부족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건조증의 증세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운동하러 가면 욕조에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이렇게 눈을 계속 찜질을 해주거든요.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흔히 눈 스팀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습기가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네. 뭐 이것은 꼭 몇 분보다는 그러나 저는 눈을 물로 씻어내는 것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직접 닦는 거죠. 물론 스팀도 뭐 닦긴 하겠지만 물로 씻어내게 되면 이 눈앞에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눈물이 씻겨져 나가면서 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닿게 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눈물의 조성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맨 처음에는 시원하다 그러고 개운하다 그러지 모르지만 좀 있다가 보면 염증 매개 물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세척하는 용액이 있던데요. 눈 근데 그런 세척 것들은 용액. 사실은 저희가 인공 눈물 넣는 거는 제가 권장을 하는데 막 씻어내고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하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수영은 거울 꼭 끼고 하라 그러죠. 꼭 끼고. 꼭 끼고 하라.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에 있는 물이 굉장히 좀 그쵸. 세지 않습니까? 네. 뭐 소독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닿게 되면 굉장히 자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수면장을 끼고 수영을 하라 그러죠. 아, 꼈다가 하지만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습기가 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뺐다 꼈다 그 하기는 정도는 하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잘못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가 눈을 씻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눈 안을 닦는 그 아이스 티슈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 몸에 속에까지 뭔가 들어오는 거는 그닥 사실 좋다고 저희가 느껴지는 이제 않아요. 닦는 것도 마이보맴 이런 것들은 눈 커플, 그다음에 여기 속눈썹 나는 부분, 네. 요 아까 속눈썹 나오는 요 루트에 이제 그 지방이 지방.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닦아주는 이런 티슈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눈의 청결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눈 안을 씻어내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면 멸균 면봉 정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면봉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촉촉하게 인공눈을 적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칫솔질과 마찬가지입니다. 칫솔질도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에 따라서 이렇게 하듯이 눈 닦아내는 것도 눈썹 결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 결로 닦아낸다고요? 옆으로 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도 줄 수 있고 문지르는 효과가 너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네, 닦으라고요? 그렇게 닦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 눈물 쓰면 요 안에 있는데도요? 속눈썹이 나오는 요 루트 그 뿌리가 거기에 다 지방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요런 거는 아무튼 좀 새로운 지식이고 처음 듣는 지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안구 건조증이 그 눈 수술하신 분들 부작용으로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라식을 하게 되면 각막 절편을 만들고 각막을 평평해 주는 가운데서 각막 신경이 절단이 됩니다. 근데 이 각막 신경은 말초 신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재생되는데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진 않지만 라섹 수술하고 나서는 안 건조증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할 때는 수정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구멍을 2.2mm를 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에 이제 그 상처를 주고 그것이 아무는 과정中아플 수 있어서 안 건조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이 굉장히 불편하고 시력까지 저하된다면 이런 분은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통은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나이들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건조증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안 건조증을 먼저 잘 좀 치료해서 눈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수술을 하면서 안 건조증도 같이 치료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은 맞고요. 어떤 걸 먼저 하냐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